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입니다.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내용인데 이 영상에도 음모론을 제기하며 계획된 사건이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여객기 참사 이후 이렇게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치권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00여 건이 넘는 온라인상들의 제보 글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추려서 고발장을. 특히 혼란한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허위 사실과 음모론은 물론 헌법재판소 판사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하지만 실제론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짜뉴스 등을 이용해 구독자를 끌어모으거나 조회수, 후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의 벌금액을 최대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고 범죄 행위와 관련된 수익도 모두 환수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벌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된 전액 몰수를 하게 되면 다만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할 방법이 없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검문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수산과학원은 885톤급 탐구 20호를 사고 현장에 투입한 뒤 수중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도 해군과 유관기관 등 함선 24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한편 서경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지정국도 승격이 10년이 넘도록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대교를 포함한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을 전남도와 여수 광양시가 부담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자 보수 기간까지 지난 2023년 종료돼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전면 개통한 9.58km 구간의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2260m 구간 왕복 4차선의 지역 대표 랜드마크인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광양만권 산업 물류 흐름의 대동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자치단체들은 이 도로의 관리 문제를 두고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전남도 33%, 여수시 43%, 광양시 24%씩 각각 분담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하자 보수 기간까지 종료되면서 한 해 소요되고 있는 유지관리 비용만 지난해 기준 73억 원에 이릅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지 관리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넘어서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담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남도를 포함한 광양시, 여수시는 10여 년이 넘게 국토부의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에 대한 지정국도로 승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공동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여수, 순천, 광양시에서도 각 시장들이 공동 건의를 했고 여수시의회, 광양시의회에서도 공동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토부에서는 현재 뭐 이렇다 할 어떤 결과는 없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가 연간 5조 원대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는 국가기관 산업의 물류도로인 만큼 지정국도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산단 국가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국가산단 진입도로를 포함한 SOC의 유지보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반 시설의 유지 보수에 있어서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지정국도 승격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10여 년 넘도록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가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26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현재 72개에 달하는 복잡한 노선 번호는 알기 쉽게 정비하고 버스 운행도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다음 달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노선 개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수 MBC와 2016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내년에 열릴 선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 MBC는 선박람회와 관련한 뉴스 홍보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조직위는 정보와 자료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기명 시장과 이호인 여수문화방송 대표이사는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내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올해부터 직선제로 치러집니다. 3월 5일 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는 66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자산 1,150억 규모의 고흥 녹동 새마을금고입니다.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고흥에서 유일하게 직선제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유권자는 3,500여 명으로 2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현 이사장인 이광우 후보는 안전 경영을 내세우며 지역 환원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금고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시국마저 어수선하여 금융투자 환경이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험과 인맥이 풍부한 제가 해온 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때라고 생각하고, 감사 출신의 이광욱 후보는 30년 기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고 자산을 2천억 원으로 만들고 투명한 경영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야 하며 10원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되면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원칙을 바로 세워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전남에서는 50개 금고에 66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3대 1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달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정보통신망과 명함 배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오는 24일까지 금고 게시판 등의 후보자 선거 벽보를 게시하고 오는 25일까지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 정보는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유영갑 순천시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순천 가선거구에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습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관련 회의를 열고 순천시, 시의회,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 편의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공갈,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행에 나서 논란이 일자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던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남 C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의원은 사과문에 포함된 당직 사퇴 약속에 대해 당시 큰 잘못을 저질러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면서도 사과문은 보좌관이 썼고 당직에 관련된 이야기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중앙 당직은 모두 사퇴했지만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직전 감옥에서 쓴 미공개 유무기 광복 80주년을 맞아 115년 만에 일반인에게 선보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평화로운 삶을 갈망했던 안중근 의사의 의연한 인품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을 먹고 물 마시니 그 안에 즐거움이 있네. 길이 2m, 폭 50cm의 족자에 8개의 한자가 담겨 있습니다. 옆에는 약지 한마디가 없는 손바닥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리순 감옥에서 쓴 유묵입니다. 사형 집행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때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독립과 평화를 향한 굳은 신념을 70여 점의 친필 글로 남겼습니다. 그중 아직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 소장 유묵이 115년 만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게 일단 일본으로 그때 당시에 가서 일본의 이제 개인 소장가가 이렇게 표구를 하고 오랫동안 소장하던 거를 우리나라 소장가가 중간에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개인 소장하던 거를. 공개된 유묵은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글 가운데 가장 소박하고 서정적인 글로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참된 평화를 찾고자 했던 의연한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평소에 안중근 의사의 심성이 잘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탈하고 청빈한 우리 조선 선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3일절인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광주 동공뮤지엄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됩니다. 유묵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삶과 업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전시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살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이토의 친필 글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최종 9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위별로 보면 수학교육과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과 컴퓨터, 영어교육과가 각 12명씩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지난 2023년 58명, 지난해 68명으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다양한 교사 양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올해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체험 등 사전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이번 달 말까지 여수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이뤄지고 베트남과 몽골, 필리핀 등 해외 인재 77명의 이중언어 습득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직업계고 해외 인재 유치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 전남 글로컬 직업고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단계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일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찬바람의 건조특보 지역도 여수 광양에 이어 순천까지 확대됐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수 있으니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와 시의회가 독일의 프라운호퍼 IWES 연구소와 수소도시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광양시와 시의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독일 프라운호퍼 IWES 풍력에너지 시스템 연구소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전해 기반 수소 소재 부품 시스템 개발 등 광양의 수소도시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응용 연구 분야 비영리 공인기관인 프라운호퍼 풍력에너지 시스템 IWES 연구소는 독일 브레머하펜에 본원을 둔 응용 연구 분야 비영리 공인기관으로 풍력에너지 연구와 시스템 검증을 전담하고 있습니다.